자, 민사특별법은 10문제 뽑아왔는데 특별법은 대부분 암기가 많은데 이 10문제만 보셔. 10문제만 보셔서 4문제 맞는 걸 목표로 삼으면 돼요. 이렇게 봅시다. 91번에 주택임대차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항력을 묻는 게 제일 중요해요. 최근에 출제 비중이. 또 주택임대차는 공부할 내용이 많아도 사실은 한 문제씩 나왔어 지금. 근데 올해 2문제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지금 거의 한 문제 나왔는데 91번 봐볼까요? 갑은 의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췄어요.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았어. 우선 면적은 있네. 그 후 정의 이 주택에 다시 저당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대항 요건 갖출 때 인도 전입신고할 때 이미 의뢰 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의뢰 저당권이 1순위가 이미 저당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어서 이 세입자가 누구야? 세입자가 갑이 세입자야. 세입자 갑인전 여기에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 그런 다음에 또다시 정이라는 사람이 집주에 돈 빌려줘 다시 저당을 잡았어. 한마디로 세입자 전입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양 저당 사이에 껴있는 거지. 샌드위치가 껴있어. 그렇죠? 딸자가 얘가 빠르고 얘가 두 번째고 저기 세입자가 세 번째고 얘예요 지금요. 응? 근데 껴있는 거야. 저당 사이에 껴있는 거야 지금요. 다음 중 그런데 정이 2번 저당권자 정이 이 주택에 저당을 치른 다음 저당권을 실행했어요. 경매해버렸어요. 물한 사람이 경락을 받았어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첫째, 얘가 경매 신청해서 물한 사람이 경락을 받을 경락자예요. 그러면 1번 수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1번 맞아 틀려요? 맞아요. 모든 담보물권은 경락이 되는 순간 소멸하고 배당 순위만 1순위로 이제 배당받는 거지. 경락이 되는 살아있는 저당권은 없어. 맞네. 이때 뭐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받는다. 뭐라는 사람이 집주인 병의 지위를 승계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얘 대항력 없어. 승계받지 않아. 얘 집 벼줘야 돼. 대항력 없어요. 이때 갑이 적법한 배당 신청해서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갑이 세입자야. 그럼 을보다 먼저 아니지. 배당 확정일자 받으면 1순위로 배당받고 2순위로 받고 3순위 받는 거지. 확정일자 늦었는데 어떻게 먼저 받아요, 이거? 틀렸어요. 4번에 갑은 1세장 갑은 무로부터 세입자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전세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지. 그렇죠? 경매 신청 저당권자가 앞섰다 대항력이 아니라 누가 경매를 집어넣었든 내가 전입하는 날 나보다 앞섰던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확정일자 받으면 배당은 2순위에 들어갈지언정 경락자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집은 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5번에 정의 갑보다 먼저는 아니지. 1순위, 2순위, 3순위 배당받는 거죠. 그렇죠? 정답은 1번만 맞아요. 1번만. 그래요. 이거 뭐 별거 아닌 문제지만 이 정도 문제 풀면 돼요. 야, 이거보다 어렵게 나면 어떡하니? 뭐 어떻게 틀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런 거 틀렸다 떨어지지 않아. 이 정도 문제 맞추면 다 70원 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90원 볼까요? 을은 갑소유 아파트를 임차기간 1년, 보증금 1억 5천,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2019년 9월 10일 날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마쳤어. 그럼 얘가 9월 10일 날 이사 들어오고 입주와 동시에 9월 10일 날 절신고했어. 얘 대항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다음 날 9월 11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죠. 옳은 것은 자, 계약을 1년간 맺었어. 1번에 임차고 1년이 경과하면 임대인 갑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로 을에게 세입자의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미? 네. 2년 미만을 맺었을 때 집주인은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이건 틀렸어. 2번에. 2번 정답이네. 임차후 1년이 경과하면 세입자 을은 계약은 1년이나 정했단 말이야. 약정기한 만료 이후로 집주인에게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년 미만을 맺었을 때는 세입자는 미만을 주장해도 되고 2년을 주장 선택권이 있는 거지만 집주인은 임대인은 미만을 주장할 수 없다. 2번은 맞았네. 3번에 임차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집주인 갑은 시세 변동 이후로 500만 원의 보증금 부채 물론 5% 증액 요구할 수 있어요. 5%까지는. 그렇지만 뭐가 틀렸어? 6개월. 1년 이내는 안 되는 거야. 1년 이내는. 5%까지니까 2억에 5%, 500까지는 올릴 수 있지만 단 6개월 지난다면 안 되는 거지. 4번에 만약 갑이 집주인 갑이 2019년 9월 10일 날 병에게 주택을 양도해 버렸어요. 그럼 새로운 집주인은 소유권 언제 취득한 거야? 9월 10일 날. 근데 얘는 언제 대항력이야? 9월 11일. 그럼 병한테 세입자가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 대항력 없기 때문에 계약 기간의 승계도 보증 승계도 주장할 수 없어요. 9월 10일 날 바뀌었다면 이따 틀렸네요. 자, 5번에 만약 2019년 9월 11일 날 집주인 갑이 병에게 주택 양도했다면 얘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얘는 0시부터잖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모든 것 승계를 주장할 수 있어.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을은 갑병 모두에게 이게 틀렸어. 양순에게 승리한 것으로 본다.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그래야지. 무슨 모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순에게 승리한 거로 본다. 간주. 병에게만 그래야지 틀렸어요. 두 지문, 열 지문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연습하셔야 돼. 무조건 난 이게 나온다 보는 거야. 많은 얘기가 있지만. 개정된 거 물론 2+2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5지문 나올 거리가 없어. 내가 볼 때는. 한 지문 나올 수 있지만요. 여기요. 93번. 상가법법 권리금. 틀린 것은 물론 정답 너무 쉬워. 3번이 틀렸어요. 권리금 수수기에 3번 볼까요? 임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3월부터 만료시까지 이미 땡. 권리금 수수기에는 3개월 전부터가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예요? 만료시까지예요? 만료시까지. 이때 신규 임차인을 네가 이 사이에 주선해서 얘한테 스스로 받아. 3월이 아니라 6개월이죠. 틀렸어. 그런데 1번 집 보세요. 1번 집은. 이 권리금 수수기에는 1번 집 보세요. 상가 임차 보증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들 권리 수수기를 인정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보증금이 9억이 아니라 20억, 30억이더라도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 인정되는 권리금 수수기의 보장. 맞아요. 5번 봐볼까요? 5번. 임대인이 권리금 수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임대 종료한 날로부터예요? 방해한 날로부터예요? 종료한 날, 그거 속여요, 그거. 방해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러면 또 틀리는 거야. 방해한 날이 아니라 상가 임대의 정당이 없이 권리금 수수기를 방해했을 때는 상가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여기 들어가야지. 방해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종료한 날로부터. 조심하셔야 돼. 얘들이 하도 할 일이 없으니까 숫자 앞에 글씨 조심하셔야 돼. 방해한 날이 아니라 종료한 날. 맞는지 정답으로 3번이고. 94번 볼까요? 여기 4번에 상가임대보호법 규정 중 옳지 않은 것은 줄줄줄 좋아요. 그런데 3번 지금 어려운 거 없잖아요. 판례가 있어야지 어렵지. 3번에 보면 상가임대차에서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6개월 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뭐 틀렸어요? 만료 후 6개월이 아니니까 상가임대차는 계약기간 만료 전 사전 6개월 전부터 계약기간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갱신을 청구해야지 되는 거지. 만료 후 6개월이 아니잖아요. 사전. 주택임대차도 2년까지 갱신 청구제가 도입됐는데 주거용 건물은 주택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만료 전 언제까지? 여기는 2개월 전까지. 주택은 뭐든지 2개월이 한정이야. 주택은. 상가는 뭐든지 1개월 전까지인데 주택은 다 2개월 전으로 다 바뀌었어. 너무 기간이 짧다 그래서 6월부터 2개월 사이에 오고야. 2개월 전까지.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주택은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제도. 자, 4번에 어쨌든 막 나오더니 권리금 중 맨 밑에 보면 4번에 낮은 금액, 높은 금액. 상가는 낮은 금액. 주택은요? 높은 금액. 주택은 둘 중에 높은 금액을. 상가는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오케이. 5번 볼까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결 체결한 전차인은 동의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행 요건을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밑줄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뭐예요? 남은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상가 전차인도 잔여기간 내에서 임차인은 뭐해서? 대의해서 상가 전차인도 갱신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집중 요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가 임차인이 뭐해서? 대의해서 또 상가 전차인도 계약일부터 10년이 아니라 남은 잔여기간 임차인 쓰고 나면 잔여기간 기억나시죠? 10년까지는 틀리는 거야. 그런데 동의받은 전차인 무단 전차인 논할 필요 없고 동의받은 전차인도 어쨌든 갱신 청구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야. 근데 동의받은 전차인도 권리금 수수기에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안 해요. 조심하셔야 돼. 상가 전차인들은 갱신청구제는 인정하지만 권리금 수수기에는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이건 있지만 이거는 없다. 상가 임차인들만 권리금 수수기가 있는데 전차인은 없어요. 자, 95번 볼까요? 95번. 다음 중 가담법. 저는 95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봤어요. 이거 아니면 청산 12일 중에 반반이라서 제가. 가등기 담보대한 법률상 이 법이 적용되는 거. 이 법은 가담법은 폭리를 방지하려 만든 법이야. 폭리가 될 때만 이 법이 적용 있는 거야. 따라서 잡히는 목적물 가격이 갚을 돈을 초과할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야. 초과할 때만. 따라서 1번 봐보세요. 시가 5억 원의 부동산에 대해 선순위 저당권이 2억이 설정된 상태야. 그러면 잔존가치 얼마야? 3억 원. 빌려준 돈 1억 원이야. 1억 원. 예약금 맺고 가득 잡았어. 갚을 돈은 1억 원. 남아있는 부동산 가치는 3억 원. 이 법 적용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1억 안 갚는다고 3억짜리 부동산 그냥 번득히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폭리치 하는 거야. 이 법을 적용해서 청산 절차 거쳐서 번득히 해. 폭리가 되니까. 하지만 1번 정답 1번이네. 2번은 왜 틀렸나요? 3억 원의 토지 매매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례에 따르면 이 법은 언제만 잡아라? 가등담보? 소비대차 채권 돌을 빌려주고 쌀을 빌려주건 빌려준 채권이 주된 목적일 때만 이걸 잡는 거지. 공사비 못 받은 거, 매매대금 못 받은 거, 손해배상금 못 받은 거, 외상대금 못 받은 거 잡아라 잡지 말아라. 잡지 말아. 잡아봤자 이법 적용 없어. 빌려준 채권만 잡아라. 매매대금 채권 이법 적용 없어요. 2번. 3번 볼까요?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1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양도함부로 제공했어요. 이법 적용 있어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없다면 그렇죠. 동산 양도함부는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자동차, 항공기, 중장비, 선박 양도함은 이법에 적용이 있지만 등기 등록이 안 된 다이아 반지, 명품 시계 이런 것은 관습법이에요. 관습법. 이법 등기 등록이 가능하면 이법에 적용. 등기 등록이 안 되는 동산 양도함부는 관습법을 적용받는 거야. 이법 적용이 아니야. 4번 1억 차용하면서 5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잡혔어요. 빌려준 돈이 커요? 담보가 커요? 빌려준 돈이.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미달될 때는 이 법에 적용이 없다.
이 법에 적용 없다는 얘기가 뭐라 해서 제가 그냥 가져. 그냥 번듯기 해. 청산이 뭐 필요 없어. 폭리 아니니까. 5억 원에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자산이 설정돼 있어. 설정은 4억짜리 부동산이야. 그럼 이제 잔존가치 얼마야? 4억짜리 부동산 2억이 잡혀있는 부동산이래 지금. 2억이야. 빌려준 돈 얼마야? 3억. 미달되잖아 목적 가격이. 그냥 가져. 그냥 가져. 응? 그냥 번등기 해. 이거 적용 없다. 이해되죠? 네, 이거 따지셔야 돼. 이거. 뭐 96번이야 뭐 청산 절차 뭐 그냥 다 봐야지 뭐 줄줄줄 봐야지 뭐 이해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한 2번 정도 샤프펜 되고 읽어봐야지 뭐 그렇죠?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니니까. 어쨌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5번이야. 5번이 틀렸어. 왜 틀렸나? 5번에 이 가등기 담보를 설정함에 있어서 가등기 담보 채권자와 가등기 담보 채무자가 가등기 담보 채권자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목적 부동산의 번등기를 정려받기로. 청산금 지급 전에 번등기 내기로 했거나 청산기한 2개월 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강 다 뭐다? 무효이다. 편면적 강요정. 무청산 특이야. 청산기한 전에 번등기 하자. 청산기한 없기로 하자. 불리한 특강 모두 무효이다. 청산 절차는 편면적 강요정이야. 유효하다. 틀렸네. 네. 그런데 4번 지문 볼까요? 4번 지문. 채권자가 4번이 맞는 지문인데 1번 지문 다 중요하지. 1번 지문. 4번 지문.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났어. 청산기간 몇 개월이야? 2개월. 그 2개월에 돈을 못 갚았어요. 2개월 돈을 못 갚아버리면 청산 지급하고 번등기 할 수 있는 거야, 완전. 그런데 채권자가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지급하지 않았다면 채무자 이자라도 채무에 갚아버리고 지급하고 담보된 말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자 돈 갚을 때는 언제까지? 청산금 지급 전까지. 따라서 비록 청산유예기 2개월이 지났더라도 채무자 실제로 청산 지급받기 전까지는 돈 갚아버리고 담보된 말수를 요구할 수 있다. 청산금 지급 전까지 변제기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봐주시고 97번 볼까요? 오히려 좀 민사특별법은 여러분들 편하게 가셔야 돼. 이제 와서 그거 안 되는 거 뭐 암기한다 난리 쳐봤자 점수 안 나와. 어차피 어렵게 나오면 틀려. 응? 집합법이 뭐건 유명한 문장들만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돼. 지문만. 집합 건물에 관한 판례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건축 절차에 틀리고 물론 2번이지 뭐 그거야. 2번부터 볼까요? 2번에 집합 건물에 대한 재건축 결의를 하는 경우 재건축 비용 분담 평당 얼마씩 비용을 분담할 것인가 이런 사항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다 뭐다? 무효이다. 중요부분을 다 결의해 줘야죠. 또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각각 얼마? 각각 5분의 4. 이때 5분의 4는 단지 전체 5분의 4다? 각 동별로 5분의 4다? 각 동별로. 또 1번 봐보세요. 1번에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단수하기로 이 규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업종 준수란 말이 나오는 순간 주거용 아파트 연립 빌라입니까? 상가 집합 건물입니까? 상가. 주거용 건물에서 단전 단수한다는 규약은 다 무효야. 큰일 날 얘기. 이건 생존권 보장은 안 되지만 이미 업종 준수가 나오는 순간 상가 집합 건물이야. 그래서 동종업체 종사하는 사람 동의 없이는 동일한 업종 입점할 수 없다. 이런 규약이 있었다면 위반하면 단수하는 규약 유효하다. 3번에 집합 건물인 상가의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용 건물에서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아파트 아무리 돈 많아도 지하 주차장 분양 못 받아. 상가 집합 건물에서는 상가 지하 주차장이 세 층이 있는데 한 층 내가 분양받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상가의 지하 주차장은 구분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찜질방 크게 하는 데 가면요
차를 꼭 어디에만 세우래? 지하 3층에만 세우래. 딴 데 세우면 주차비 받는데 제 3층은 안 받는데 그거 지 거야. 그런 거 마련 못하면 찜질을 못해. 상가 지하 주차장은 구분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받을 수 있어. 내가 따로 개인 소유 될 수 있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가 분양 못 받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공유로만 해야지. 그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가 지하 주차장은 구분소 대상이 될 수 있다. 달라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 나머지 읽어주시고. 고시 8번 볼까요?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는 일단 재건축 얘기가 하나 간단히 재건축 얘기를 볼지 어려운 건 없어요. 재건축. 그다음에 요거 좀 판례들 몇 가지 그런 다음에 관리단 관리는 은근히 자 집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관리단에는 아파트 입주 대표 동대표회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 아파트 관리단에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 틀려요. 관리위원회는 임의적 사항이야. 둘려면 두고 말려면 말고 꼭 둬야 되는 건 아니야. 필수 기간은 아니야. 임의적 기간이야. 임의적 기간 이런 거 임의적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관리단은요. 관리단은 필수 기간이지 반드시 두어야 한다 그래요. 지금 두어야 한다 지금은 그렇죠? 근데 관리단은 누구만이 관리단이 돼요? 구분 소유자만이. 점유자들은 전세권 임차인데 관리단 될 수 없어. 관리위원회도 구분 소유자만 될 수 있대요. 점유자들은 임차인, 세입자, 전세권자 관리위원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관리는 구분 소유자 아닌 자도 점유자들도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또 관리는 구분 소유자가 몇 이상일 때는 10인 이상일 때는 선임이 의무화돼. 반드시 대표적 둬야 돼요. 그런데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하일 때는요. 우리가 빌라를 분양했는데 딱 8집이야. 소유자 8명. 10인 이하일 때는 임의적 상이야. 둘려면 두고 대표자 말려면 말고 10인 이상일 때 반드시 두어야 되고. 그렇지만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하일 때 관리 대표자는 둬도 안 돼도 돼요. 네가 알아서 해. 둘려면 두고 말려면 말어. 둘 수도 있고 말고요. 근데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하이더라도 우리 빌라 분양했는데 딱 8집이야. 10인 이하이더라도 관리단은 둬야 돼 안 돼요? 둬야 되는 거야. 관리단은 다 자동 성립하는 거야. 필수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는 둬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관리단은 성립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관리인들은 매년 회계연도 밑줄 그으세요. 종료 후 3개월. 종료 전이 아니야. 종료 3개월 내 정기총회, 정기관리대표를 소집하라. 참 독특해 이것도. 회계연도 종료 전 3개월이 아니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정기관리대표를 소집해야 됩니다. 1년에 1회예요. 1회. 세 번째,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관리는 임기는 몇 년? 2년. 2년 내에서만 규약으로 정해라. 네 번째, 관리인에게 동대표장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해임을 어디다 청구해라. 해임을 관리단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라. 참 독특해요. 그런 다음에 5번에 규약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는 전입을 점유한 자 중에 이미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만 된다는 이 관리위원회가 얘들을 이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관리위원회는 구분 소유자만 되는 거야. 틀려서 정답은 5번이야. 자, 99번, 100번 무슨 문제죠? 명신탕 문제. 그런데 제가 농담 삼아들 한 얘기가 명신탕 문제는 실속이 있다, 실속이 없다. 왜 실속이 없다 했지 내가? 늘 문제는 몇 번? 80번. 80번 문제야. 그런데 수험생 10명 중에 9분은 80번을 못 풀어요. 못 풀고 찍어.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명신탕 문제 풀어가는 사람이 없어. 시간이 뭐 계산 문제 풀어야지 뭐 이렇게 좀 둘 중에 하나 애매했던 거 체크한 거 다시 봐야지. 어메리카 체크해야지. 그러면 80번까지 완벽히 풀고 나오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래서 또 막상 80번 풀었어. 나는 시간 조절해서 80번 풀었어. 풀었는데 명의탁 문제는 거의 살해 문제가 나와요. 살해 문제가 또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 상급 문제가 나와. 이 명의탁 문제는 중요한 실무 문제를 풀건 민법 문제를 풀건 쉬운 문제가 없어. 거의 80점 이상 되는 문제를 줘서 풀어도 또 틀리네. 이래저래 실속이 없어. 그래도 우리 두 문제는 풀어야죠. 3자 간의 면신탁, 계약, 명의탁 두 문제만 우리가 풀어보자. 거의 살해 문제니까. 자, 99번에 볼까요? 자, 조금만 집중. 갑은 을과 부동산 매매 결책을 하였는데 병의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병에게 양해를 구해 두었어. 그래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면서 갑이 매도인이네. 얘한테 잔금을 지급하면서 누가? 을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럼 을이 이 부동산 매수인이야. 근데 병한테 부탁해서 병아, 네 이름으로 등기해 두기로 하자. 그럼 얘가 매수인이자 명의 신탁자가 되는 거고요. 얘가 뭐예요? 명의 수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도인은 잔금 받으면서 얘 부탁에 쫓따라. 얘 부탁에 따라. 얘가 부탁했어. 그래서 매도인은 어떻게 했어? 부탁에 따라서. 그렇게 해 주었다. 이 얘기죠. 뭐. 그렇게 해 주었어. 뭐죠? 3자 간의 명의신탁. 기억나시나요? 네. 이때 신탁자와 수탁자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효. 그 매도인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었어. 이때 매도인에서 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물권 변동은 우리가 물권 변동에 부기도 하고 이건 뭐라고?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 하지만 매도인과 신탁자 매진,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뭐가 있어요? 등기 청권이 있어. 등기해달라 청권이 있어. 그런데 3년 명의탁에서도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럼 등기 떼어보면 현재 등기 떼어보면 매도인 갑에서 수탁자 병 앞으로 등기 났더라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등기를 뭐 말소시켜달라, 뭐 이전 등기 청구할 권리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오로지 예태만 있어. 예태만. 직접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응? 자, 그랬는데 매도인이 무효 주장하면서 이 등기 말소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야, 너 무효야 무효. 등기 말소해줘.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매도인 말청권이 있어요.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 취득이 안 돼 법적으로. 말소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 왜? 이것이 무효이지만 백성의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불법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법임금에 해당돼 버리면 말청구 못해. 불법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 청구 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말소 시켜놨어. 말소 시켜놓으면 다시 얘가 등기 청구하면 얘한테 어떻게 돼? 얘한테 다시 등기를 다시 내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말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말청구할 수 있지만 말청구 해야 안 해요. 한보에 해서 말소시키면 얘가 다 등기 청구하면 다 등기 내줘야 되는데 그 얘가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니까 얘가 어떻게 얘가 집적은 안 되고 얘가 얘를 뭐해서 대의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해서 말소를 시켜버린 다음에 얘한테 사자도 넣고 다시 얘한테 등기 청구해 다시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되지. 결국은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 참 어렵기도 하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5번 봐보세요. 5번 을과 을이 누구죠? 봐보세요. 명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이루어진 명신약정과 매도인 갑에서 수탁 병간에 있는 물건 둘 다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답 맞아. 근데 4번이 왜 틀렸나 볼까요? 갑과 을 간의 매매는 유효하나? 까지 맞아. 매매 유효하나? 을은 신탁자 을은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다만 직접 말소는 안 돼. 직접 청구는 안 돼. 대의해서는 말소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지. 4번 틀렸네. 이 3번 읽을 것도 없죠. 갑과 병 사이에 무슨 얘네 사이에 매매가 이루어졌어? 매매는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거지. 땡, 말도 안 되는 얘기고. 100번 문제 볼까? 100번.
번이요.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나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평에게 매수 자금을 건네주면서 그러면 을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나 갑이 자기가 직접 매입한 세금 문제가 있어서 병한테 매매 대금을 건네주면서 자금을 제공해주면서 병아 네가 가서 계약 맺고 네 앞으로 등기해 놔라. 맞나요? 그러면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요? 명의 수탁자가 가서 도장 찍고 이 돈 받아서 얘가 잔금 치르고 이렇게 등기를 내버리는 거야. 계약 당사자 누구야? 명의 수탁자야. 이걸 뭐라 불러요? 우리는 계약 명의신탁. 다른 말로요. 우의명 명의신탁. 우임해 준 거야. 우의명. 그래서 수탁자 매도인의 수탁 병 앞으로 등기가 났다. 이때 명의 약정은 무효이고 매도인과 신탁 사이는 아무런 법적 관계도 없고 이때 수탁자 맺은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고 또 이 잔금죄 등기나 물권 변동도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근데 수탁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물권 변동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모일 때 선이 이거잖아 지금. 그렇죠? 이건 볼 줄 알면 돼 이거는. 따라서 이 다음에 돈 대준 얘가 얘한테 쫓아가서 무효 추정하면서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면서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내가 제준 돈 자금, 돈은 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얘가 얘한테 부동산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소유권 반환 요구할 수는 없고 돈만 달라 그래야 돼. 돈만. 부동산 반환 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죠. 이 정도까지 나온 것도 8점이야. 근데 이거 이상 꽈서 나와버리면 그건 그때 90점, 9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해야 돼. 그런 거 지금 못 마시나 속상해하지 마셔. 응? 자, 여기서 정답은 5번이 틀렸어요. 5번 봐보세요. 을이 얘가 선이라면 수탁자 병 소유 취득하기 때문에 돈 대준 갑은 신탁자는 수탁 병에 대해서 취득한 소유권 반환을 부동산 반환을 이미 땡이지. 소유권 반환 요구는 어때? 뭐만 요구해야 돼? 돈. 내가 대준 돈은 달라. 이 자금 반환 요구해야지 부동산 반환 소유권만 요구할 수는 없다. 있다. 틀렸죠? 정답 몇 번? 5번. 나머지 따져보시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겨우 맞췄어요. 겨우. 그렇지만 뭐 문제야 2천 문제도 있고 3천 문제도 있고 뭐 한 권짜리도 있어. 500페이지도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너무 기본적인 건 너무 안단 전제하에 약간 그것도 불안하긴 해 지금. 그렇지만 이 정도로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문 연습하면서 지금 저는 바빴지만 조금씩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딱 75점, 7점대 들어가기 딱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점검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걸 갖고 올 때는 아무거나 뽑은 건 아니야. 그래도 예상시 되는 부분. 제 나름대로 여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들보다 훨씬 적중이 높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아마 다 붙으실 거야. 내가 생각할 때 하늘에 기를 받았어. 기를. 왕자 써갖고 올까요? 그래요. 손바닥에 왕자 쓰고 다녀. 농담이고요.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